인공지능. 혹시 아직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AI는 이미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이 대체 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은 어떻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 자료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구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페이지짜리 문서를 눈 깜짝할 사이에 요약해주고 아무리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도 지치지도 않고 명쾌한 답을 내놓는 존재가 바로 내 손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도구인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자비스나 오라클 같은 존재들 말이에요. 내가 뭘 필요로 할지 미리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까지 주던 그런 능력들이요. 이제는 검색 엔진이나 맞춤형 추천 서비스 같은 형태로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정확히 뭘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인간의 지능이나 학습 능력, 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기술을 말합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챗봇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신용카드 사기 탐지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등 매일매일 AI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AI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 동력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개월.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어떤 기술 하나가 전 세계를 휩쓰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챗 GPT가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 딱 2달입니다. 이건 정말 기술 역사상 전례가 없는 확산 속도거든요. 이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서비스들이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2년 반, 페이스북은 무려 4년 반이나 걸렸던 일을 챗GPT는 단 2달 만에 해치운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접근성이 AI 혁명의 첫 번째 불씨가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AI가 우리의 능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상시킨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계산기를 쓴다고 수학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계산을 더 빨리 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말이죠. AI는 번역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귀찮은 작업들을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강력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40%. 이 숫자는 AI가 우리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바로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가 예측하기를 2035년까지 AI 덕분에 직원 생산성이 무려 40%나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메일처럼 더 빠른 도구를 써왔는데도 이상하게 실제 생산성은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걸 생산성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바로 이 오랜 숙제를 마침내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당연히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AI가 가진 잠재력이 큰 만큼 우리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HR 분야 전문가들 중에 AI를 매일 업무에 쓰는 사람이 28%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할지 잘 모르거나 또 민감한 인사 정도를 다루는 게 안전한 건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입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AI의 가장 큰 기술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환각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맥락에도 안 맞는 부정확한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잘 모르면서도 자신감 넘치게 아무 말이나 하는 동료를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AI는 정답을 모를 때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답을 지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복잡한 윤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 걸까요? 또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인 내 개인 데이터는 과연 안전할까요?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종을 차별했다는 의혹을 받은 AI 사례처럼요. 우리는 지금 이런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제 막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4가지 오해를
하나씩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AI가 정말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AI가 굉장히 사람처럼 대화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냥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나열할 뿐이에요. 미묘한 뉘앙스나 말 속의 숨은 뜻 같은 건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손 좀 빌려줄래? 라고 하면 저는 손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AI한테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문일 겁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찝고 있어요. AI 자체가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요. AI라는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경쟁에서 앞서 나갈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AI는 위협이 아니라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서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기회인 겁니다. 세 번째 오해는 AI를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시각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AI가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감 능력, 비판적인 사고, 또 복잡한 상황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 같은 건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결국 최고의 결과는 AI와 인간이 힘을 합칠 때 나옵니다. 마지막 오해입니다. AI는 너무 복잡해서 기술 전문가나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AI 사용을 망설이는 건요, 스스로를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AI를 대하는 우리 자세는요, 딱 운전을 배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두렵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결국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잖아요. 성공적으로 AI를 활용하려면 이 네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모든 건 믿음에서 시작해요. AI를 막연히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능력을 확장시켜줄 강력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은 프롬프트 설계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고요. 그리고 배운 걸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면서 그 가능성을 직접 탐색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합해서 AI로 뭘 할 수 있을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상상력이 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AI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우리 팀과 조직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제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뒤처질 것인가?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기회를 잡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